네, 생방송 정보와이드 모닝. 이번 순서는 정책의 이슈입니다. 네, 한자로 된 쌀 미자를 풀어보면요. 88이라는 숫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쌀 한 톨이 우리의 밥상에 오르기까지 88번의 정성이린 손길이 가야 한다는 의미로 쓰이곤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에 함께 오르는 반찬까지 포함을 하면요. 정말 그 한 끼 밥상의 수고로움은 말로 다 표현하기가 힘들 텐데요. 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수고로움의 산물인 음식을 너무도 쉽게 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는 이런 음식물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 오늘 정책의 이슈에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준비한 화면 함께 보시죠.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하루 100만 명이 이용하면서 연간 6천 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음식물 쓰레기 발생으로 연간 200억 원의 경제적 낭비는 물론 이를 처리할 경우 2천 톤이 넘는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고속도로 휴게시설협회 등은 자발적 협약을 맺고 음식물 쓰레기를 20% 이상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휴게소에는 먹고 남은 음식을 싸갈 수 있는 포장 용기가 갖춰지고 주요 메뉴를 표준과 소량으로 구분해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과 함께 기대 효과를 알아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나오신 분 소개해드립니다. 환경부 자원순환국 백규석 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국장님. 네, 자주 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 쌀 한 톨, 밥알 한 개이라도 학교 속으로 빠져나갈까 봐 하트를 하지 않았던 게 불과 20, 30년 전의 일입니다. 근데 요즘은 너무나 많은 음식물이 너무 쉽게 버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안타까운 현실 때문에 정부도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네. 예. 이 음식물 쓰레기 여러 가지 측면의 문제가 있습니다. 몇 가지로 구분해 말씀드리면 첫 번째 에너지. 네네. 이 음식물이 이 밥상에 오르기 전까지 수입되고 생산되고 유통되고 또 조리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소비되고요. 그에 따라 또 온실가스가 배출됩니다. 이렇게 소비되는 에너지와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이 전체 양의 3%나 됩니다. 예, 우리나라가 전체 배출하는 양에. 예, 그렇게 많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경제적 측면인데, 연간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의 경제적 가치가 18조 원이나 됩니다. 8조 원. 예, 네. 엄청나게 많이 되죠. 네. 그리고 또 이걸 처리하는데 비용만 6천억이 듭니다. 엄청나게 돈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또 마지막으로는 좀 이 도덕적인 측면을 좀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10억 명 이상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고요. 우리나라만 해도 이 점심을 굶는 결식아동 30만 명 이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먹지도 않는 음식물을 그대로 버린다는 거, 이건 좀 반지구적이고 환경적이고 반도덕적이라고 감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반드시 바뀌어져야 됩니다. 딱 정리가 되네요. 말씀 듣고 나니까 이게 얼만큼 심각한 일인가가. 네. 그러게요. 동전의 양면을 보는 것이 참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요. 정말 음식물 쓰레기가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전국의 고속도로 휴게소가 161개소가 현재 네. 운영 중에 있고요. 네.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데 하루 100만 명 이상 이용하십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짧은 시간에 음식을 드시다 보니까 또 음식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려지는 음식 쓰레기가 연간 가치가 2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분야별 맞춤형 대책을 이제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고속도로 휴게소를 주목한 이유가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요. 또 한 가지가 많은 국민들이 이용을 하십니다. 하루에 100만 명이니까. 그럼 여길 또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홍보회장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고속도로 휴게소를 주로 주고요. 그러니까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 조금 더 적극적인 동참이 이루어진다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맺은 자발적 협약, 네. 그 의미가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이번 자발적 협약은 이제 한국도로공사하고 이 161개 휴게소가 모인 한국 고속도로 휴게시설협회, 네. 그다음에 지난 3월에 이제 출범한 음식문화 개선 범국민운동 본부, 그리고 환경부, 이 4개 기관이 협약에 참여를 했고요. 네. 연말까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20% 이상 줄이겠다. 네. 이러한 목표에 4개 기관이 참여하게 된 겁니다. 20% 이상 줄이겠다. 네, 연말까지. 연말까지입니다.
갑작스러운 얘기 아닌가 또 걱정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한번 좀 기대를 해보면 백기석 국장님, 근데 그 자발적 협약 안에 담긴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랄까요? 그런 것도 네. 좀 궁금해지는데 아무래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버려지는 그 음식물에 대해서 좀 줄이자 이런 내용도 있을 것 그렇습니다. 예. 같습니다. 네네. 첫 번째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4가지 방안이 있어요. 네. 첫 번째가 전 처리된 식재료, 이게 다듬어진 식재료를 구입을 확대를 함으로써 조리 과정에서 나온 쓰레기를 줄입니다. 두 번째, 음식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즉, 이 음식물은 열량이 얼마고, 얼마나 짜고, 그 다음에 중량이 얼마고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판단하실 수 있게 하고요. 세 번째는 표준 메뉴와 소량 메뉴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난 배가 부른데 그럼 소량 메뉴를 선택하면 음식물 쓰레기가 줄겠죠.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여성들한테. 근데 휴게소는 네. 좀 귀찮은 측면이 좀 있습니다. 아,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음식을 이거 싸갔으면 좋겠는데 할 때 포장 용기를 이렇게 비치해 놓으면 네. 싸가지고 차 타고 가시면서 또 드실 수 있는 그렇죠. 그러네요. 그런, 네. 그게 이제 4가지 음식물 쓰레기 핵심 대책이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하루 100만 명 이상 이용하시는 아주 좋은 홍보의 장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고속도로 전광판에다가 음식물 쓰레기 줄입시다 하는 홍보 문구도 넣고요. 그다음에 배너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음식문화운동본부의 주부 모니터링단이 계십니다. 네. 그분이 오셔서 여기 휴게소는 잘 주지나 평가도 해보고 또 많이 좀 국민들한테 이건 좀 남기지 말자는 홍보도 하고요. 뭐 그러한 또 계획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도로공사하고 휴게소가 매 2년마다 휴게소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는 뭐 서비스가 어떤지 이렇게 쭉 있는데 그 항목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항목을 넣었습니다. 이게 들어가는 예, 거죠. 네. 넣어서 네. 이 주변 모니터링이 평가도 하고 스스로 이 개측도 해서 이 휴게소 간 경쟁을 좀 유발시키려고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누구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아까 협약식을 가졌던 게 아까 도로공사, 한국도로고속도로 휴게시설 협회, 음식문화개선 건국운동본부, 그다가 또 환경부까지 같이 모여서 협약식을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모든 기관들이 함께 하나가 돼서 그렇죠. 뜻을 모아야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연말까지 20%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이게 고속도로뿐만 아니죠. 그렇죠. 환경부 소속 산하기관에서도 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해오셨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이번 정부의 그 음식물 쓰레기 대책의 특징이 이제 분야별 맞춤형 대책을 수립을 하는 건데요. 12개 분야별 중에 하나가 고속도로 휴게소고요. 저희 환경부 산하기관하고 정부 청사는 고속도로 휴게소보다 조금 먼저 갔습니다. 지난 3월 달에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환경부 산하기관이 16개 기관이 있습니다. 자체 급식소를 갖고 있는 게 12개 기관이 있습니다. 하루 3,000명 식사를 합니다. 네. 3,000명. 죄송합니다. 2,000명이네요. 2,000명.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환경부 산하기관은 좀 목표를 좀 아주 세게 잡았습니다. 연말까지 50% 줄이도록. 50%. 그래서 이제 뭐 조리 단계, 뭐 배급 단계, 잔반 단계, 단계별로 대책을 수립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난번에 그 국무회의에서 그 정부 청사가 3군데가 있습니다. 이제 중앙청사, 세종로청사, 네. 과천청사, 대전청사. 여기에 하루 9,000명의 그 공무원들이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도 이제 대책을 하는데 특징적인 게 이제 식판을 접시로 이렇게 좀 바꾸고요. 네. 퇴식구를 빨간과 파랑으로 바꿔서 빨간 쪽을 이제 잔반을 스스로 이렇게 대출하면서 좀 불편을 끼쳐드리는 그런 대책을 수립해서 여기는 조금 50%보다 작게 한 20% 연말까지 일단은 감량을 할수록 그렇게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계속해서 뭐 그 목표량은 늘려나가시겠죠. 그렇습니다. 늘려 근데 이제 나가셔야죠. 음식물 쓰레기라는 게 근본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은 있습니다. 이제 뭐 식재료 쓰레기라든지 근데 되도록이면 줄이는데요. 네. 뭐 100% 재료를 할 수는 좀 없는 물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정부가 이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대책을 실시한 이후 눈에 띄는 성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찾아갔는데요. 잠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기는 인천에 있는 마침 점심시간인데요. 환경부에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대책을 실시한 이후 이곳의 음식물 쓰레기가 확 줄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음식물 쓰레기를 확 줄이기 위한 첫 번째 비결은 단가공 조리에서 시작합니다. 식재료 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인데요.
줄이는 노하우는 방가공 조리와 시차줄입니다. 식수가 정해졌지 않아가지고요. 하루에 일정치가 않거든요, 식수가요. 그래서 사람들 오는 거 보고 조리를 합니다. 조리할 때 이제 만약에 튀김 같은 거나 그런 거는 이제 뭐 바로바로 하는 게 아니라 파해 놓는 게 아니라 이제 시차를 두고 하거든요. 이렇게 시차를 하는데 뭐 처음에 만약 200명 온다 싶으면 100명 정도 준비를 하고 오는 추이를 봐서 조리를 하거든요. 국립생물자원관 구내식당에서 잔반이 확 줄어든 비결 두 번째는 먹을 만큼만을 외치는 낭낭한 목소리입니다. 맛있게 점심을 먹고 잔반을 남기지 않은 직원들에게 대권의 보너스도 있습니다. 잔반 재료가 절약임을 깨달을 수 있겠죠? 사실 실천이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직원들에게 어떤 직장 모임 등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가장 큰 힘, 그 원동력은 바로 직원들의 동참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먹고 싶은 거 좀 많이 퍼오고 이러는 경향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의식적으로 조금만 퍼오고 되도록이면 잔반을 남기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이에요. 남기지 않으면 100원을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더 적은 자기가 먹을 양만큼만 담게 되니까 아무래도 더 적게 남기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담당 부서에서도 그 교육이나 메일로 그 잔반 실태를 자주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걸 보고 또 경각심을 갖게 되게 적게 남기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과연 이런 노력과 참여로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나 줄어들었을까요? 3월 중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잔반 줄이기 캠페인을 실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3월 달에는 그 1일 잔반량이 44kg 정도 됐었어요. 기존에 25만 원 정도 잔반 비용으로, 잔반 처리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18만 원으로 줄었어요. 7만 원 가량. 어찌 보면 작은 실천처럼 보이지만 지구를 살리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생활 속 녹색 성장의 첫 실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그 행복한 실천이 앞으로도 쭉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네, 노력하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결과가 바로 나왔죠. 네. 기분 좋으시겠어요? 네. 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후에 상당히 많은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든 것을 지금 화면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어든 것인지 자랑 좀 해주시죠. 네. 사실 그동안 이제 음식물 쓰레기 줄입시다 그러면 이제 그 면전에서는 참 맞는 얘기입니다. 돌아가시면 또 실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환경부 소속 기관이 요번에 한번 해보자. 네. 라고 대책을 얼마 되지도 않은 한 달 정도 그렇죠. 네.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난번 KTV 저희 그렇습니다. 나와서 예. 말씀하셨던 게 그 예. 정도 기간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네. 달 됐는데요. 21%나 줄었습니다. 야. 많이 줄었죠.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21% 줄었습니다. 네. 그게 방금 예.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력하면 예. 가능하다는 얘기. 예, 예. 지금 방금 보신 국립생물자원관이 반 이상 줄었고요. 50%. 예. 야, 국립생물자원관 요거 다시 한번 네. 국립생물자원관입니다. 근데 50%. 더 잘하는 데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어디입니까? 대구지방환경청은 60% 줄었고요. 어이구, 야. 야, 그렇군요. 저희가 지방 유역환경청이 이제 이제 한강, 이제 강별로 있습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이라고 있는데 네. 예. 거기는 잔반이 제로죠. 제로요. 어떻게 됐냐면요. 네. 이제 과가 있습니다. 네, 네. 과별로 잔반통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별로 잔반을 남긴 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잔반을 안 남긴 거예요. 그렇네요. 잔반이 제로가 가능한 일입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예. 조금 어떻게 보면 낙동강 유역환경청에서 썼던 과별 잔반 제로 그 네. 사례를 통해서 다른 데도 그 잔반통을 이렇게 좀 경쟁을 붙이면 안 될까요? 근데 이제 그 자발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네. 상당히 좀 통제된 구역이죠. 이제 하나의 그 기관 아, 내니까. 물론 근데 이제 그렇죠. 음식점이라 좀 다릅니다. 그러나 네. 이제 그렇게 통제된 구역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실천을 해보니까 네. 결과가 나왔다. 일단은 저희가 반가운 것이 한 달 정도의 그 어떤 실천으로 뭐 20%, 50%, 60% 잔반 제로까지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이게 결과적으로 뒤집어 보면은 노력하고
마음을 갖고 신경을 쓰면 가능한 일이다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금 전 자료에서 본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이제 50%의 그 네. 쓰레기가 줄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단순히 이렇게 쓰레기만 줄은 게 아니라 처리 비용도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줄은 예.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실시한 다른 곳들도 상당히 많이 절약이 됐을 것 같은데 예.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그렇게 아주 비싼 건 아닙니다. 이따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 조금 비싸게 해야 이제 쓰레기도 준다. 근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막 엄청난 양의 그렇죠. 경제적 이득은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12개 기관이 뭐 쌀 구입 비용, 김치 구입 비용도 줄었어요. 다 합치면 한 300만 원 정도.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경제적 효과가. 예. 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요. 음식을 네. 맛있게도 만들고 그럼요. 과일 같은 후식도 제공해서요. 서비스 질을 개선을 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더 좋아하는 거죠. 이 음식물 쓰레기도 안 남기고 서비스도 좋아지고 그러니까요. 뭐 아주 네. 좋은 꼭 결과가 먹고 되겠습니다. 해먹고 일석이조의 그렇습니다. 효과를 네.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예.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고속도로 측에서 또 환경부 산하기관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음식점에 대한 대책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음식점 대책입니다. 여행을 다니시다 보면 음식점 맛있는 데 찾아보면 관공서 주변이 제일 맛있습니다. 그거 거의 뭐 실수가 없이 그냥 가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만큼 또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정부 청사가 3군데 있는데 이제 저희 환경부가 근무하는데 과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네. 과천 주변 음식점부터 한번 솔선수범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음식업 중앙에 과천시청, 저희 환경부, 과천청사, 그다음에 음식점들이 지금 계획을 거의 마련 중에 있습니다. 네. 주요 내용은요. 네. 일단 음식점에서 밥그릇을 좀 작은 밥그릇 쓰자. 지금 밥그릇은 큽니다. 네. 다 남기거든요. 그렇죠. 조그만 한 80% 수준. 예쁜 밥그릇 쓰고 네. 반찬 수도 좀 줄고 복합장도 쓰고 이런 대책을 음식점에서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음식점 업주께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손님 떨어진다. 저쪽은 반찬을 많이 주는데 왜 우리는 이런 이제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저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는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럼 청사 공무원들이 팔아주자. 많이 팔아주면 될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팔아준데 그냥 팔아주라는 것도 공무원들의 유인책이 없더라고요. 네. 왜 내가 거기서 팔아줘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 그러면 많이 팔아주고 가서 음식 쓰레기를 안 남기면 그 숫자만큼 결식아동을 도우시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회적 기업 기금을 좀 구성을 해서 네. 많이 팔아주면 팔아줄수록 그 노력을 결식아동으로 연결시키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 6월 중으로 대책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은 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 나눔, 이웃사랑, 실천을 확산하는 그러한 계기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과천 주변 한번 해보고요. 네, 네. 잘 된다 하면은 뭐 세종로, 대전, 더 나아가서 전국적인 음식물 쓰레기 대책과 이웃나라, 이웃사랑 실천, 그래서 결식아동을 좀 도와주려고 합니다. 뭐 아까 말씀하신 과천청사부터 주변부터 시작하겠지만 그게 점점 뻗쳐나가다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 뭐 구청 근처 음식점도 맛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수밖에 없는 게 공무원분들이 우르르 가서 드시기 때문에 그게 점점 확대돼서 전국의 지자체에 있는 그 군청, 구군청까지 확대된다면 이거는 엄청난 효과가 네. 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경제적인 절약, 어떤 효과뿐만이 아니라 또 이웃사랑, 결식 아동을 돕는 이런 문화 확산에도 참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렇다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이런 분야별 맞춤 대책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대책에서 분야별 맞춤형 대책을 하자는 근본 취지는 성과를 보이겠다는 얘기예요. 하면 되더라. 네. 하면 되니까 우리 하자. 이제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 정부 청사 그 위에 대학교, 초등학교, 군부대, 호텔, 장례식장, 병원 이렇게 12개 분야별 맞춤형 대책을 열심히 수립하고 있습니다. 네. 6월 말까지 수립할 겁니다. 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성과를 내서 그 성과를 국민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면 되겠더라. 그래서 그런 건 성과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성과는 부족합니다. 근본적인 것은 종량제에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많이 쓰레기를 버리시는 분은 돈을 많이 내시고요. 네. 적게 쓰레기 내시는 분은 돈을 적게 내는 경제적 유인책을 도입할 그럴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현재 저희가 그 생활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다 네, 내고 그럼요. 있는데 네. 음식물 쓰레기는 종량제를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심지어는 처리 비용을 안 받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시는데 큰 부담을 안 느끼고 계시는 게 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7월에 저희가 쓰레기 종량제 수거 지침이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네. 그걸 개정을 해서 2012년까지 전국의 인구의 95% 그때 44개 시구를 대상으로 종량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군 지역은 현재 인구가 한 5% 미만인데요. 쓰레기 종량제를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렇죠. 이제 좀 동참해달라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그럴 것이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2012년까지는 인구의 95% 거주한다는 144개는 다 전면 실시하는 전면 것이 실시하는 목표라고 하시지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요금을 부과할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하고 그렇습니다. 계시죠? 결국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양을 재는 거죠. 양을 재는 그래서 것이죠. 많이 배출했다 그러면 그 양에 비례해서 돈을 부과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주 같은 경우는 RFID 시스템이라고요. 네네. 그 음식물 쓰레기통에 요만한 네모난 이렇게 칩이 있습니다. 네네. 거기다 갖다 대면 아, 어떤 분이 몇 월 며칠 몇 킬로그램을 냈다라는 그 계기가 자동 정확하게. 계량이 된다. 그래서 RFID 네네. 시스템이라든지 칩 가지고 그 부가 시스템을 좀 시험하고 있는데요. 네네. 올해 마침 그 행안부에서 그 예산이 있어서 저희 그 환경부하고 5개 지자체가 RFID 시스템 시범 사업을 하고 네, 있습니다. 어디죠? 네. 영등포구, 영등포구. 광양시, 예. 청주시, 서귀포시, 전주시 이렇게 5개 지자체에서 시범 사업을 시범 사업 시작하고요. 실시하시고요. 내년에 또 10개 지자체로 확대를 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험 결과를 토대로 전국 144개 종량제 네. 실행 계획을 수립할 뭐, 계획입니다. 한 가지 방법만 또 검토하고 계시는 건 아니겠죠? RFID가 물론 최선진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가장 좋긴 네. 합니다만 이제 네. 지역별로 또 여건이 다르고 그래서 이제 하니까요. 그 네. 지금 순천시에서 하고 계신 칩 방식 그러니까 요만한 플라스틱 플라스틱 칩을 끼워서 뚝 빼는 거 말씀하시는 이렇게 거죠? 빼면서 부러뜨리는 거죠. 이제 그 그게 플라스틱 칩이죠. 칩이 네.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봉투가 있는데, 근데 그 봉투는 좀 환경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쓰레기 그 양산이 되고 그것도 처리하는데 또 비용이 드니까요. 그래서 주로 용기를 기반으로 해서 RFID 시스템이나 칩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조금 전 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어떤 참여가 없이는 2012년에 그 음식물 종량제도 잘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매진 말씀으로 예. 국민 여러분께 당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 이 쓰레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에너지의 문제고, 경제적인 문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도덕적인 문제로 연결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이 잘못된 이 회식 문화, 음식 문화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근데 저희 정부만으로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국민들이 참여해 주시고, 국민들이 의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요번에는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 설문조사 결과 우리 국민의 94.3%가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심각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공감대가 형성된 거죠. 그렇다면 그 다음은 바로 실천입니다. 바로 오늘 점심부터 기분 좋게 그릇을 깨끗하게 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녹색 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라 바로 생활 속 작은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네. 그만큼 또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할 텐데요. 중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환경부 자원순환국의 백규석 국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